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세계가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아시아에서요, 일본 다음 가는 그런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제 안착된, 완성된 그런 나라로 보거든요. 세계 민주주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아시아에서는 풀 데모크라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좀 대단한 일이죠. 저 중동까지 포함해서 아시아에 나라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딱 세 나라. 한국이 포함이 됩니다. 일본, 대만 이렇게 세 나라인데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이 전부 산업화에 성공했고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죠. 선진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선진국은 됐지만 나라 자체가 뭐 도시 국가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권위주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인정해 주지는 않죠. 부분적 민주주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걸 처음에는 미국도 이해를 못했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거기도 계엄을 선포하다니.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사정을 우리만큼 뭐 그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점차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간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제대로 된 뉴스가 지금 소식이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도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좌우의 대결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충돌 그 연장선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친미 친중의 대결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또 북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또 존재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거죠. 이게 분단국가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친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 자생 이제 빨갱이들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어디가 옳고 그름을 뭐 다투는 그 수준 이상으로 거대한 구조적 어떤 그런 충돌이다, 대충돌이다. 타협을 할 수 없는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해하면은 대한민국의 사정을 완전히 이제 들여다보는 거고요. 자, 미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10일쯤 남았네요. 이제 곧 이제 취임을 합니다. 바이든은요, 현 시점에서 설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정선거 이슈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 부정선거하고는 반대입니다. 트럼프하고는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그러면 너 나하고 그냥 끝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원래 이 성향상 대한민국과 예전에는 좀 잘 맞았던 적도 있지만 어차피 부정선거 이슈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민주당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공화당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최적의 인물이 바로 트럼프가 되겠죠. 이제 그 트럼프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 책사 중에 그야말로 위대한 전략가라고 한때 이제 그런 별칭이 있었죠. 트럼프의 선거 총책임자 같은 첫 대통령 할 때요. 트럼프 1기 때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백악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요. 한 1년도 안 돼서 나왔었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고 소위 이제 장자방이죠. 장자방.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넌이라고요. 윤 탄핵 언급, 중국 영향력 앞 한미 동맹 위기다. 이게 정말 제대로 핵심을 찔렀죠. 지금 이 상황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민주, 민주 이런 개념으로 보면 완전히 그건 왜곡된, 세뇌된 결과물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좌파 우파의 대결로 봐도 안 됩니다. 거대한 어떤 미국 주도의 이 이제 세계 질서를 인정하는 세력과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 중심의 저 세력들 이들 간의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의 전략 정책 공급하는 최측근이고요. 한국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 권력은 어디가 가 있습니까? 최상무기가 대한민국의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헛수합이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회가 쥐고 있죠. 이재명이가 권력자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야정 협의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은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여기 지금 떠 있잖아요. 여야정 협의체가 뭡니까? 이게 사실 거국 중립 내각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 결정, 국가적 어젠다를 거기서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는 이재명이가 어쨌거나 대통령 노름을 하는 겁니다. 국회 권력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뭐 정의의 어떤 그런 저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한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 통제 불능 상태다.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요, 한미 동맹이 이번에 깨지고 미군 철수를 저들이 요구할 경우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경우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군이 진짜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한 싱크탱크들이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 성향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연구자들도 만일에 미군이 한번 철수하게 되면 다시는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이가 되면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기본이고요. 물론 엄청난 저항이 따르겠죠. 사드 철수, 사드도 저거 뭐 없앱니다. 이재명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없애겠다. 공언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이재명의 친중성을 두드러지게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벌써 이재명은 중국과 연결된 어떤 그런 고리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괴뢰 노릇을 할 것인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되면 대륙 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해양 세력의 중심이고 대륙 세력의 중심은 과거에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반도 국가로서 대륙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해양 세력도 되고 이제 대륙 세력도 되는 장점을 다 취할 수도 있는데 그 어쨌거나 선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대륙으로 가느냐, 해양 세력의 미국 중심으로 가느냐. 여기서 말하는 미국은 일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들이 겉으로 친일파하면서 그렇게 까는 겁니다. 해양 세력의 중심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거든요. 이들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가자. 이거에 바로 이제 대륙 세력, 소위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죠. 이제 그 바로 마지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자주 하진 않는데요. 뭐 이거 옛날부터 뭐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뭐 틀린 이야기 아닐 겁니다. 자, 이재명 반미 반일 성향 지적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제가 여기 설명을 대충 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무역 규모도 그렇고요. 워낙 지리적으로 또 가깝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친중화가 너무도 지금 가속화됐습니다. 심지어는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도요. 친중 정치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당장 여기 권영세, 여기 권성동 다 친중 아닙니까? 이게 전부. 솔직히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원희룡도 친중에 들어가죠. 친중. 그 사실 제주지사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주도에 오게 된 계기를 만든 게 또 원희룡입니다. 저는 원희룡의 순수성을 믿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제주도를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중 같은 그런 의지나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원희룡에게는.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도 친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중국을 사업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중국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친중이다 아니다 이걸 갖고 고르면 참 쉽습니다. 지금. 친북이다 아니다는 이게 작은 개념이에요. 지금. 훨씬 더 큰 개념이 이제 친중, 반중 이건데 말이죠. 자, 아무튼 반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대중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친중이라든가 종중이 되면 안 되겠죠. 친중이라도요. 미국을 등에 업은 친중이라야지 미국과 등진 친중은 이거 반중이에요. 아니 반미입니다. 반미 사실상. 그런 사람은 안 되죠. 그래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개념에 비춰볼 때 이재명은 절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되면은 미국과 관계도 완전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게 되고 여기 보면요.
악의적 영향력이라 해놨잖아요. 예? 이런 악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행사할 것이고 미국과 관계도 분명히 엄청나게 헝클어진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정부. 동맹국 전체가 이 한국이 만일에 이탈하게 되면은 동북아 안보 환경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뭐 예상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손잡아서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오히려 퇴보하거나 엄청난 빚더미 올라갔거나 장사 더 안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라고 뭐 떠들고 있죠. 그들은 하기야 뭐 땅이나 그 인구만 봐서는 대국이지. 그냥 대국다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국 주변에서 친중화된 나라들이 좀 있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 중에요. 그 중국과 손잡고 친중으로 갔다가 망한 나라 많습니다. 망하고 있거나 망했거나 아무튼 엄청난 어떤 부담을 주고 진정으로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뭐랄까 뭐 대국다운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니까요. 미국과 손잡아서 잘 된 나라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손잡아서 잘 된 나라가 없다니까. 대한민국도 저는 중국과 손잡는 순간 중국의 하층 기지로 저는 전락한다라고 봅니다. 중국의 일개 성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북 3성에 이어서 동북 4성이 됩니까? 뭐 인구가 좀 많으니까 동북 뭐 4성, 5성 정도 되겠네. 자, 그런 것까지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짚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다, 트럼프 행정부다라고 봐야죠.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이 사람이 트럼프 쪽에 계속 있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적 노선이 트럼프와는 잘 맞긴 한데 이 사람은 우파긴 한데요. 일반적인 그 우파가 아니에요. 대한우파라고 하는데요. 대한우파. 극우하고도 또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우파입니다. PC주의를 아주 배격하고 뭐 특징적인 뭐가 있는데 그래서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들이 있죠. 그때의 그 지도 노선 꼭 히틀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솔리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추축국들의 정치 태제, 환경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을 많이 받았고 등등 해서 어쨌거나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죠. 그렇지만 극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우익은 맞는데 독특한 우익입니다. 그래서 대한우파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에 있어서 양날개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한쪽은 일론 머스크, 한쪽은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한 겁니다. 지금 이거.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사람 바로 이 누굽니까? 고든 창이잖아요. 이 사람은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한국 사정을 이 사람만큼 잘 아는 미국의 전문가도 잘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좌익 분자들이 지금 아우슈비츠에서 독일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가스 챔버, 가스실에 지금 집어넣는다. 누구를? 보수 세력들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지금 큰일 났답니다. 진짜.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지금 친중화, 공산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여기 지금 댓글들인데 전부 다 그런 걸 인정하고 있고요. Stop the Steal 이걸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STS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적 속성,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동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친중화로 가는 첫 단계로 봅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 말이죠. 중국이 만일에 중국화에 성공한다면 가장 거대한 승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거든, 그 주변에. 그리고 과학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요. 만일에 대한민국을 중국이 삼키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미국에 맞짱 깔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그 남쪽에도 많은 나라가 있지만요. 이 대한민국이 얻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화되기 전에 그 왕조 시대에도요. 그들의 대외 전략의 중심은 이 동북아 쪽이었습니다. 남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억만금을 쓰더라도 이런 공작을 끊임없이 아마 자행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친중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친북 세력보다는 친중 세력이 더 세요. 더 강해요. 더 막강합니다. 저는 이석기를 친중으로 안 보거든요. 여기는 진짜 오리지널, 여기는 종북인데 이 이석기 눈에는 이 친중 세력들이 적으로 보일 겁니다. 나중에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터질 거예요. 그들끼리 싸울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탑 더 스틸입니다. 자, 이걸로 지금 미국과 하나의 고리를 형성해야 되고 트럼프를 이제 초대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이 싸움은 참 쉽고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약간 방관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종북 종중 좌파는 나치와 같은 놈들이다. 인류의 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이런 것뿐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훈풍, 태풍입니다. 이 공화당 의원이죠. 한국계죠. 영김이라고 하는데요. 김영이겠죠. 원래 이름은. 자, 미국 공화당 의원,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 한미 동맹 약화 시도. 미국 물러서지 말고 한국을 지원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잃으면은 미국은 종당에 가면 한국 전체를 잃게 된다. 한국이 중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한국의 영계 미 공화당 하원 의원, 윤 대통령, 한덕수 모두 탄핵했다.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윤 대통령 원래 탄핵안 북중러 적대시가 사유였다. 이들이 원래 탄핵안 그 1차 탄핵안에는요. 이 북중러 적대시 정책을 폈다.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문제되니까 뺐죠. 미국이 이거 다 알고 있죠. 아, 이놈들이 반미하는구나. 이놈들이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거 뭐 본 순간 아마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중국과 북한 동맹 약점 파고들어 이에 맞서야 된다. 윤 대통령 지지 한국인들 성조기도 같이 흔들고 있다. 스탑 더 스틸도 외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또 좋은 소식은 트럼프보다도 더 강한 부정선거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인물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저항의식,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 그리고 좌익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인물이 이번에 대한민국 대사로 옵니다. 그 사람도 한국계 여성이에요. 이 영김과 함께 투톱을 이룰 것 같은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 영김이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임명된 지명해 놨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여성 이번에 이제 한국 대사로 옵니다. 주한 미 대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큰일 할 것 같아요. 주한 미 대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주고 개입하면 그 뒤에는 트럼프가 있는 거잖아요. 자, 길게 가면 승리는 애국 보수 자유 우파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잘 버텨야 됩니다. 적어도 2달, 석 달을 잘 버텨야 돼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을 잘 버텨야 된다. 좌우지간 연장전으로 갈 수 있도록 마라톤 게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